안녕하세요. 원더키즈닷컴 F7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노트 8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언제나와 같이 IP68 방수 방지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뭐 미지 스펙이 들어가 있는 기계가 있다 보니까 사실 요거는 이제 요즘 세상에는 크게 특장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여하튼 삼성의 인피니티 디스플레이라고 부르는 이 베젤리스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죠. 앞쪽을 화면이 거의 다 채우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진짜 몰입감이라는 게 어떤 건지 확실히 설명이 되는 훌륭한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 치고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죠. 그립감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그런 거에 비해서 뒷면을 싫어하는 분들이 꽤 많으시죠. 뭐 철제 갑옷에 눈만 뚫려 있는 거 아니면 뭐 감옥에 사식 넣는 구멍 뭐 이런 걸로 짤방이 꽤 돌아다니는데 사실 저는 뒷면이 크게 신경 쓰일 만큼 흉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게 검은색이라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색깔은 S6, S7, 뭐 S8, 노트 FE 뭐 이런 걸로 이어지는 그쪽에 평광 필름이 들어가는 게 더 이쁘다는 생각은 확실히 들기는 해요. 특히 파란색은 호불호가 정말 많이 갈리는 것 같죠. 용달블루라고 이제 놀림을 하는 이제 포토나 봉고에 쓰이는 그런 색깔류 때문인 것 같은데 뒷면은 검은색으로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일반적으로 호감이 많이 가는 형태는 아니에요. 그리고 195g으로 기계 자체가 상당히 무거운 편이에요. 무게 배분 자체는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어느 위치로 잡던 왼손 오른손 위아래 상관없이 굉장히 균형이 좋기 때문에 쓰면서 그렇게 무겁다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지만 침대 위에서 쓰다가 얼굴로 떨어뜨리지 않도록 상당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갤럭시 S8과 S8 플러스에 이어서 지문인식 센서가 뒤에 가 있어요. 사실 뒤에 있는 것 자체는 저는 크게 불만이 없거든요. 다만 위치는 센터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거기다가 누가 삼성폰 아니랄까봐 지문인식 센서 성능이 썩 좋은 편이 아니에요. 물론 삼성도 그런 거를 대비해서 안면 인식과 홍채 인식이 되긴 하는데 그거는 사실 그러니까 안면 인식의 경우에도 이 상태로 등록을 해도 얼굴을 요 정도까지는 들여 보내줘야 되기도 하고 홍채 인식은 뭐 당연히 잠금 해제를 할 때마다 홍채 인식을 하는 건 상당히 불편한 액션이고 그 점이 100% 만족스럽진 않았어요. 다음으로 디스플레이 얘기를 잠깐 하자면 상당히 훌륭해요. 색 재현력이나 지금 이거는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색이 약간 붉으스름 또는 이제 분홍분홍 해 보이는데 흠잡고 싶을 때가 거의 없기는 했어요. 다만 녹색을 거의 죽이고 써야 멀쩡한 화면인 거는 불만이에요. 사실 이 정도 이렇게 비싼 폰을 사는데 이 정도 캘리를 못해서 나오나라는 의문이 들기는 해요. 사실 이런 것들은 절대적인 성능 외적인 부분인데 성능 자체도 엑시노스 889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에서는 최상급의 성능을 보여주죠 라고 말하면서 평소에는 아주 칭찬을 했을 텐데 애플이 아이폰 8과 8 플러스 그리고 10에서 A11 바이오닉을 넣었는데 뭐 성적이 거의 싱글코어 멀티코어 할 것 없이 안드로이드 전 제품을 깨부시는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이 돈 주고 이 정도 성능을 칭찬하기는 어려워졌어요. 물론 이런 얘기가 나오면 항상 나오는 얘기는 뭐 그 정도 성능이 필요하냐 아니면 뭐 충분하지 않느냐 일상생활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같은 돈을 주고 절대 성능이 부족하다는 거는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성능이라는 게 있으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걸 쓰게 되고 뭐 아이패드 프로도 성능이 필요 없는 것 같았지만 120프레임을 성능과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구현했더니 예전에 60프레임짜리를 어떻게 썼지라는 생각이 나오는 것처럼 성능이 어차피 요즘 그러니까 그렇게 10나노 공정으로 효율이 좋을 거면은 성능이 좋았어도 사실 나쁠 거는 전혀 없는 거죠. 이제 다음으로 이 모든 걸 구동하는 소프트웨어 얘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 뭐 누차 하는 얘기지만 삼성 익스피리언스는 제가 좋아하는 물건은 아니에요. 버전이 8.5로 올라갔고 안드로이드 기반 버전은 7.1.1이죠. 전반적으로 깔끔해요. 깔끔한데 업데이트를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올라오는 애니메이션조차 아직 조금 부드럽지 못한 거는 의아한 부분이긴 해요. 이걸 도대체 왜 못 잡지? 노바 같은 거 깔면 굉장히 부드러운데 여하튼 그거는 의문이지만 삼성이 점점 쓸데없는 기능은 덜어내고 실용적인 기능을 많이 넣는 거는 굉장히 마음에 들기는 해요. 특히 이제 선물 꾸러미는 여기 유용한 기능 안에 있는 건데 유용한 기능에 여기 듀얼 메신저 같은 걸 쓰면은 갤럭시 노트 FE 때부터 들어갔지만 라인이나 카카오톡 같이 계정이 하나만 되는 걸 이것들을 복사해서 다른 계정을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전체 화면으로 게임을 보고 있든지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든지 가운데 홈 버튼을 꾹 눌러주기만 하면은 전체 화면에서도 바로 홈으로 나올 수 있고 요 뒤쪽에 이 지문인식 센서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쇽 긁어주면은 요 알림창이 나오고 쇽 하면 올려지고 쇽 올려서 삼성페이를 쓸 수도 있고 요런 기능들이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 앱스 엣지에서 예전 같았으면은 그냥 바로 가기 추가만 됐던 게 이제는 멀티태스킹이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와 인터넷을 한 번에 화면을 분할해서 띄울 수 있다. 저는 여기 빠른 도구 모음에서 이렇게 자로 쓸 수 있다든지 이거 나침반으로 쓸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마음에 들고 애니메이션에서 움자를 바로 만들 수도 있죠. 요건 S8이나 S8 플러스 같은 기종들에도 들어있으니까 꺼내서 써보세요. 요거 숨겨져 있어가지고 모르는 분들 은근히 많으시더라고요. 뭐 삼성페이, 삼성클라우드, 삼성패스 같은 많이 쓰시는 기능들도 당연히 플래그십이니까 다 들어있죠. 여기에 추가로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버튼까지 굳이 만들어가지고 넣은 빅스비 기능도 있죠. 다행히 삼성이 이번에 버튼을 눌러도 안 켜지게 할 수 있는 패치를 해주기는 했는데 유용하게 쓰고 계시는 분들도 당연히 많을 거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은 땡큐, 노 땡큐 뭐 그런 기능이에요. 여하튼 그것도 들어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제가 좀 안타까워서 항상 하게 되는 얘기인데 삼성이 삼성원 폰트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왜 요걸 기본 탑재를 안 했을까? 이제 이게 모든 언어에서 모든 이게 문자 체계에서 꽤 이쁘게 나오거든요. 요걸 기본 값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안 해봤자 삼성 손해긴 한데 뭐 여하튼 삼성원 전 마음에 들어요. 근데 무엇보다 얘는 갤럭시 노트니까 S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펜 자체도 IP68 방수 방진을 지원하고 4096단계의 P랍을 지원해요. 자, 이 상태에서 빼면은 바로 화면 꺼진 메모를 할 수 있죠.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메모를 바로 뭐 언더 케이지 느낌표 이렇게 하고 바로 핀으로 고정을 할 수 있죠. 핀으로 고정을 하면은 Always on 디스플레이에 바로 항상 띄워놓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물건 살 거 같은 거 적어놓으면 되겠죠. 고정하는 게 더 이상 필요가 없으면 이렇게 톡톡 두드리면은 바로 없앨 수도 있죠. 여기에 버튼을 이렇게 한 번 더 눌러주면은 캡처 쓰기, 라이브 메시지, 번역기, 빅스비 비전, 돋보기, 글랜스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뭐 노트 작성 같은 건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그리고 노트 작성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이 예전에 수식 변환해주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뭐 x제곱은 뭐 4 뭐 이런 거 번역해주는 게 그 예쁘게 수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더라고요. 예전엔 그 확장팩으로도 있었는데 노트 5까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없어졌죠. 필기 인식도 훨씬 귀찮아졌고 그 뭐야 도형 이렇게 하면은 세모로 갑자기 띡띡띡 이렇게 바꿔주는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어느 순간부터 없애더라고요. 왜 없애지? 그거 누가 뭐 따졌나? 뭐 여하튼 그런 거 없어졌는데 곁다리로 샜네. 그 스마트 셀렉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캡처를 하든지 움자를 만든다든지 캡처 쓰기 뭐 이런 거는 너무 전통적인 기능이어가지고 아마 뭐 다들 이제 별 감흥이 없으실 거예요. 더워 뭐 이런 거는. 그것보다 삼성이 강조한 거는 이 라이브 메시지 기능이죠. 아이메시지도 있는 기능이긴 한데 뭐 여하튼 요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려가지고 완료를 하면은 이렇게 재생을 하면은 이게 움짤 파일로 그러니까 GIF 파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MMS나 메신저 같은 걸로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훨씬 칭찬하고 싶은 게 번역기 기능이에요. 그 번역기 자체는 노트 7 FE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띄어쓰기가 어디서 문장이 끊어지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일본어 중국어가 안 됐어요. 제일 자주 쓰는 건데 이제는 문장이 통째로 번역이 돼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이걸 그림에서도 뽑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텍스트를 그냥 뽑아오는 게 아니라 그림 위에 이걸 대고 있어도 심지어 카메라를 켜고 그냥 카메라로 뭔가 들이대고 펜으로 가리키면은 그것까지 인식을 해서 번역을 해요. 참 마음에 들었어요. 다음으로 삼성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컬러링북인데 뭐 이렇게 눌러가지고 요거 여기다가 이제 색칠을 해가지고 자기만의 작품을 만든 거라는 건데 한 가지 황당한 거는 이게 벡터 이미지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냥 비트맵이라서 확대면 깨져요. 저는 조금 황당하긴 한데 뭐 여하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기능을 보여드렸는데 사실 S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S펜 어차피 그거 사가지고 조금 신기해가지고 쓰고 안 써요라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필요하고 이게 킬러 피처, 킬러 기능이라고 하는 그 분들도 많이 계세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 중간 어딘가에 있거든요. 이게 노트, 그러니까 S펜이 이거 뭐 있어봤자 쓸모가 없네 싶을 때쯤 딱 번역기 한번 쓰고 딱 필요할 때 약도 딱 그려주고 뭐 모르는 한자 같은 거 있을 때 펜으로 딱 검색하고 이런 거 할 때 한 번씩 이게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뭐 없다고 해도 뭐 대세에 큰 지장은 없어요. 좀 불편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자에 따라서 많이 갈릴 것 같아요. 하지만 삼성, 그러니까 이 펜이 들어간 휴대폰이라는 카테고리에서는 정말 독보적일 정도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좋은 기능들이 추가가 되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칭찬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노트8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건 카메라죠. 이렇게 전원 버튼을 2번 빠르게 눌러주면 카메라가 켜지는데 이렇게 누르고 뭐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하면은 화면이 꽉 차고 어차피 크롭해서 보여주는 거니까. 그거보다는 여기 줌이 있죠. 줌을 이렇게 하나는 광각이고 하나는 망원 렌즈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서 그리고 이렇게 줌 당길 수 있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줌을 당길 때 나 이 광학 좀 넘기고 싶은데 이 인디케이터가 한번 뜨면은 이 줌 가는 게 상당히 늦어요. 밝기도 마찬가지로 밝기를 이렇게 조절하고 나면은 2배 줌, 2배 줌, 2배 줌, 2배 줌, 2배 줌 이거 기다리는 거 이건 UX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뭐 마이너한 이슈기는 합니다만은 다시 카메라 원래 리뷰로 돌아가서 세계 최초로 듀얼 OIS가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찍어도 사진이 잘 나와요. 갤럭시 요즘 기계들 사진 잘 나오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고 사실 줌을 했을 때의 품질은 완전히 100% 마음에 들진 않는데 센서 하나가 훨씬 후져가지고 두 개를 합친 사진이 오히려 싱글 카메라였을 때보다 훨씬 후진 그런 것들에 비하면은 아주 만족스러운 사진 품질이에요. 그것보다 삼성이 강조한 기능은 여기 라이브 포커스 기능이죠.
그러니까 다른 기종들에서는 인물 모드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웃포커싱이에요. 사실 요거의 제일 핵심은 테두리 인식, 그러니까 테두리 처리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편하게 얘기하면 사이드 눕기를 어떻게 따느냐가 중요한 건데, 얘의 눕기 따는 실력은 썩 좋다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성분들 긴 머리 스타일이나 뭐 동물 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따기 어려운 건데, 아니면 배경이 복잡하다든지 그런 상황에서 요게 다른 것보다 우월하다고 보기에는 저는 무리가 있다고 봐요. 심도 계산하는 것도 앞뒤도 이게 조금만 오브제가 비슷해 보이면은 이 심도 개선을 제대로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라이브 포커스 기능은 칭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게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러니까 조금 배경이 복잡하면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상황이 맞지 않아서 라이브 포커스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라는 게 나오는데, 뭐 그럼 나한테 알려주든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뭐 딱 라이브 포커스 찍으면 굉장히 이쁘게 나올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안 해주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나마 한 가지 마음에 드는 거는 여기에 듀얼 캡처 기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브 포커스로 찍었을 때 광각, 라이브 포커스 들어간 거까지 다 찍어줘요. 대부분 하나는 제대로 나와요. 사실 제가 카메라에서 되게 아쉽고 만족을 못한 듯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진은 잘 나와요. 갤럭시 사진 뭐 잘 나오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잘 나와요. 근데 이제 좀 더 듀얼 카메라를 늦게 탑재했을 만큼 좀 더 완벽함을 기대했는데 아주 완벽하진 않더라라는 그런 아쉬움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카메라 자체가 나쁘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니에요. 거기까지가 뒤에 카메라 얘기고, 앞에 카메라 얘기도 잠깐 할게요. 그 S8부터 AF가 들어가 있죠. 사실 전면 카메라에 AF가 들어가는 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전면도 잘 나와요. 다만 HDR 처리랄까, 하이라이트가 날아가는 거를 잘 못 잡는 거를 꽤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심각한 건 아닌데 그냥 개인적인 아쉬움이 좀 드는 부분이에요. 잘 나오는 전면 카메라예요. 그냥 이제 100몇만 원짜리 폰이니까 계속 이제 완벽을 요구하게 되니까 드리는 얘기일 뿐이에요. 근데 한 가지 이해한 거는, 사진을 찍을 때 여러 방법이 있지만 요 심박수 센서를 쓰게 돼 있거든요. 카메라와 지문인식 센서 중간에. 이게 S6 때부터 내려온 유무를 그대로 쓰는 건지 아니면 뭐 별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문인식 센서를 써도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굳이 왜 카메라를 렌즈를 지저분하게 만들기 쉬운 바로 옆에 있는 심박수 센서일까 하는 궁금증. 그거 외에는 뭐 굉장히 좋은 카메라예요. 다음으로는 오디오 얘기를 잠깐 할게요. 아직까지도 스테레오 스피커가 안 들어가 있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불만 중에 하나예요. 2017년에 플래그십 100만 원 넘는 플래그십에서. 그리고 아래쪽 스피커 품질도 썩 좋은 편은 아니다. 약간 답답한 소리 난다는 점에서 만족스럽지는 않고, 스피커 아래쪽에 있는 거 A나 J처럼 사이드에 있으면은 덜 막힐 텐데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렇게 잡으면 바로 막혀버리니까. 그거에 비해서 이렇게 음질 및 음향 효과에서 어느 앱에서나 적용되는 이퀄라이저가 있다는 거는 분명히 칭찬하고 싶어요. 거기에 듀얼 오디오 기능이 있기 때문에 블루투스 장비 2개를 동시에 연결해 쓸 수도 있고, 앱 소리 분리 재생으로 뭐 음악은 기계에서 나오고 뭐 게임은 이어폰으로 나오고, 그런 것까지 설정할 수 있는 거 굉장히 디테일한 데 관심을 둔 거죠. 이런 것도 칭찬하고 싶어요. 근데 무엇보다 기능이 이렇게 많을 때는 배터리에 대한 걱정이 들기 마련이죠. 화면 켜짐이 6시간이 문제없이 나와요. S8 플러스에 비해서는 조금 짧게 나오긴 하죠. 뭐 한 1, 20분 정도. 그래도 이 정도면 하루 쓰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이거든요. 저처럼 항상 LTE고 와이파이 안 쓰고 인터넷을 굉장히 많이 씀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일반적으로는 하루 쓰시기에는 뭐 당연히 전혀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충전도 꽤 빠른 편이에요. 아래쪽에는 USB Type-C 포트로 충전을 하면은 1시간 40분 정도 걸려요. 뭐 전혀 느린 속도는 아니긴 한데, 모종의 이유로 고속 무선 충전도 누가로 올라가면서 속도가 굉장히 느려졌는데, 이거는 좀 느려요. 2시간이 훌쩍 넘어버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말 고속이란 말을 과연 붙일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짜증나는 속도기는 해요. 아참, 그리고 혹시라도 배터리 아끼신다고 해상도 낮추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뭐 끽 해봐야 1, 20분 차이인데 그냥 QHD로 보시는 게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결론을 내드리는 게 맞겠죠. 갤럭시 노트 8 세계 최고의 폰 중 하나인가요? 세계 최고라고 하니까 되게 오그라든다. 여하튼 라고 물어보시면은 네, 맞아요. 지금 시점에서 살 수 있는 최고의 폰 중에 하나예요. 최고인지는 모르겠고 최고의 폰 중 하나예요. 굉장히 완성도가 높고 내가 원하는 모든 일을 문제없이 굉장히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는, 그게 플래그십에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덕목이거든요. 마음이 편해야 돼요. 그거를 굉장히 잘 만족해주고 있는 기계 중에 하나예요. 스테레오 스피커가 못내 아쉽긴 한데 그런 점에서 충분히 칭찬할 만해요. 다만 많은 분들께서 이거 뭐 갤럭시 S8에다가 펜 넣고 듀얼 카메라 넣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노트는 항상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번 거는 왜 더더욱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알 것 같기는 해요.
S8 플러스의 그러니까 전면 디자인이 확실히 좀 인피니티 디스플레이 때문에 정형화돼 가면서 더더욱 외관상으로도 차이점을 찾기가 어려워진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노트 8이 굉장히 잘 만든 기계고 저는 사실 마음에 아주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 대체제가 너무 훌륭한 게 있다는 게 문제예요. 노트 FE나 S8 플러스라는 너무나 걸출한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노트 8을 지금 당장 사세요, 요거 너무 좋아요 라고 하기에는 아유, 백몇만 원짜리, 백몇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뭐 누가 뭐라고 한들. 노트 8이 좋은가요?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지금 폰 사야 되는데 뭘 살까요? 라고 할 때 제가 자신있게 노트 8이요 라고 하기에는 그거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비싸요. 여하튼 고객 갤럭시 노트 8입니다. 좋은데 비싸. 그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나 같은 얘기지만 이번 건 100만 원이 넘으니까 더더욱 이 얘기를 길게 하게 되네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플러스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팬 기분 항상 팬 기분 항상 좋아요. 딸깍딸깍 다음 시간에 또 봬요. 끝.